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 오늘 어디가 또 활약을 했는지 하나씩 리스트 준비했습니다. 먼저 거래 대금 리스트 보면서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위너스가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기도 했는데 오늘 쭉 오르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위너스 5위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진세미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까지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에 우리는 좀 더 신선하게 또 느껴보고 접근을 해봐야 할지 싶은데요. 오늘 동진세미캠 챙겨와 주셨네요. 네, 요 근래 여의도 바닥에서 동진세미캠이 움직이면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오늘 동진세미캠이 상당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죠. 주된 이유는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이끄는 데 일조를 하셨던 이제 이부섭 회장님의 별세 소식이 이어지면서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 행보에 대한 니즈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분 경쟁 구도가 좀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둘째 아들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둘째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동진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상당히 이제 부각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한마디로 동진홀딩스가 둘째이고요. 동진세미캠의 지분 32%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 이부섭 회장님의 지분이 55.7%이다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에 대한 지분이 36.62%, 그리고 첫째 아들은 3.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섭 회장님의 55%를 절반씩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둘째가 첫째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분 경쟁을 떠나서 동진세미캠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회사였다라고 본다면 이제 IR 일정이라든지 IR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동안에 약간 궁금증을 자아내던 그런 흐름에서 반도체 이제 그 고전적인 반도체 소부장단의 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동사는 움직임이 굉장히 천천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 작년 말에 저점을 확인한 구간에서 이제 완전 정배열 구간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번 뭐 지분 가치에 대한 것 말고도 이제 레거시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동진세미캠이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대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현재 3만 원 미만에서부터 3만 5천 원까지 이제 목표 가격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국산화 이슈도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경영권 관련해서 모멘텀이 또 크게 오늘 장에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진세미캠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거래량 리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삼성중공업 오늘도 멋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빛레이저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동진세미캠 보이고요. HMM과 YG플러스까지 전일 시간 외에서부터 좀 핫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자, 거래량 리스트에서는 삼성중공업 궁금해지네요. 네. 원래는 YG 플러스 이제 배모나 힘내 하려고 또 하려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거의 한 20년 전이죠. 2004년도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나오면서 그때 조선 섹터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한 2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20년 전에 그 조선 섹터를 막 좌지우지하고 막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시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선 섹터에 대한 흐름에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좀 많이 궁금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 섹터는 P에 대한 상승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Q, 증설에 대한 것을 왜 확대를 안 하냐라고 한다면 이전에
20년 전에 슈퍼사이클의 증설을 진행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환불 이런 것에 대한 처리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던 조선 섹터들은 증설에 대한 것에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피해 상승이 신조선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그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완전한 공급자 우위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 같은 경우는 2027년에 이제 그 슬롯 한마디로 이제 도크가 솔드아웃 다 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2027년 슬롯이 조금 남았는데 그냥 마진이 많이 남는 고부가가치 선박만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삼성중공업에 대한 상승력이 주목도를 상당히 높이냐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의 지금 현재 전체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유동 주식수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미국향 FLNG 관련된 글로벌 시장 대장에 대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가격 1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5일 오늘 장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2월 25일이네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미국장에서부터 약간의 조정을 좀 경험하고 좀 공포감을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일단 지수 분위기는 이와 연동되어 마이너스권 나타납니다. 현재 내리는 종목의 수 1,500여 개로 오른 종목의 수보다 더 많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속에서도 신고가 랠리를 펼쳐가는 쪽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를 또 자리했다라는 점, 그리고 조선주 좋았고요. 방산도 일부 종목들 일제히 끌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좀 장 후반 들어서 다시 좀 올려지는 시도도 나오기는 했었고, 제약바이오단에서는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자 다시 윗방향으로 흐름을 잡는 쪽도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종목 움직임 더 저희는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감가 나왔습니다. 살펴보시죠. 코스피 종합지수는 0.57% 내리면서 2630선 지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밀리면서 769선에서 오늘은 마이너스권에서 그래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이해는 되죠. 자, 수급으로 넘어가시면 외국인이 현선물에서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3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가 찍혀 있는데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 폭을 더 늘렸고요. 기관도 1,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외국인 보고 계시다시피 매도 그리고 기관도 순매도 지금 현재 확인됩니다. 자, 이어서 시총 상단 종목 같이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티는 건지 0.17% 내려오면서 57,200원에 오늘 종가를 써 내려갔습니다. 지금 상단 59,100원을 2월 20일에 터치를 했었거든요. 6만 원 목전에 둔 상태에서 현재 지금 살짝 쉬고 있는데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 26일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투탑의 움직임도 챙겨보겠습니다. 전일 테슬라나 리비안 등 많이 좀 빠진 영향 탓일까요? LG 엔솔이 3.11% 내려왔고요. 삼바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프로그램 순매수 종목 1위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프로그램 유입은 있었던 상황 속에서 삼바 오늘도 지켜냅니다. 2.35% 플러스권 나타났고요. 이어서 네이버도 플러스권 보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68만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 82만 원 목표 주가까지 봤는데 지상방산에 대한 실적을 조금 더 피치를 올린 목표 주가를 올린 리포트 2건이 또 있었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고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3% 상승하면서 30만 8천원까지 다시 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2.74%로 플러스권 나타납니다. 39만 3,500원 현재 보여지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여도는 삼바였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기여도도 역시나 알테오젠. 지금 다시 한번 시총 상단의 바이오주들이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할지 싶습니다.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휴젤까지 일부 헬스케어단 그리고 바이오단 일제히 시선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가는 종목 그래도 야금야금 계속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 방향을 지금 내가
확실히 노선을 어떻게 선회해야 할까 또 고민을 주게 하는데 일단 수출 잘 내고 있는 쪽에서는 전략 변경 안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저는 조선과 방산은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여전히 실적에 대한 쇼티지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안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화장품과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니즈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산업이 조선, 방산, 전력기기, 화장품 네 가지 산업에 대한 부분인데 전력기기는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약간 움직임이 좀 둔화됐다라고 한다면 조선과 방산, 화장품은 관세 관련된 리스크가 크게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무풍지대적인 측면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제품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은 좀 다르겠지만 50센트 정도의 관세 부과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정도에 대한 한마디로 관세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 안에서 지금 뭐 코스알엑스라든지 조선미니어라든지 아니면은 메디큐브 같은 제품들의 틱톡이라든지 아마존에서에 대한 매출 데이터는 정말 폭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의 한알령에 대한 그 해제 기대감이 더욱더 플러스 알파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GLP-1 우리 비만 치료제를 이제 얼굴에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오젬픽 페이스 관련된 이슈가 더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스킨 부스터와 이제 피부에 대한 조금 이제 탄력에 대한 이슈들이 더욱더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이제 트레이딩이든 아니면 스윙적인 홀딩적인 관점으로든 화장품과 에스테틱 부분에 대한 니즈를 확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이저라든지 아니면은 홈 디바이스 그리고 화장품 이쪽 섹터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탑픽이 또 파마 리서치로 챙겨와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파마 리서치를 갖고 와 주셨네. 이걸 보자마자 든 생각은 조정을 안 준다.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이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일까요? 네, 파마 리서치가 29만 7천 원을 찍고 나서 살짝 눌리고 있어요. 한 28만 원 초반대까지 좀 늘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게요. 이제 신용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 이렇게 좀 표현을 좀 드리고 오젬픽 페이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킨 부스터 관련해서 아니면 이제 레이저 탄력 관련된 부분에서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이제 APR 이게 세 가지 회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장단점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병역요법으로 이제 그 리쥬란 힐러 관련된 이슈가 의료기기 쪽으로 조금 구분이 되다 보니까 동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제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것도 병행하면서 지금 뭐 홈쇼핑이라든지 파마 리서치의 홈 디바이스 또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도 매출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리쥬란과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적으로 적인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적인 가격적인 측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2월 달에 독일이랑 알바니아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대한 매출이 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파마 리서치는 작년 1년 내내 안내를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뭐 10만 원, 15만 원 정도에서부터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상향하고 있다가 이제 30만 원에 대한 벽을 뚫는 것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20선에 대한 지수 조정,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구간이 이제 30만 원 전 돌파의 마지막 관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목표 가격 3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 24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입니다. 자, 33만 원 부근까지 목표가 잡고 계시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맥스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추가 전략 시간인데요. 어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와가지고 근데 사실 오늘 다시 또 올려 세우는 거 보니까 뭐 증권가에서도 이 정도면 저점 통과하는 거다 좋은 얘기들 많더라고요. 지금 자리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스트롱 홀딩입니까? 네, 컨빅션 바이를 하셔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네. 드리고요. 이 화장품 섹터에서 ODM 글로벌 리더로서에 대한 전향 포인트와 약간 좀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한국콜마는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코스맥스가 서프라이즈 났는데 한국콜마도 기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둘의 희비가 엇갈린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코스맥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이후에 올해도 20% 이상에 대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본다면 영업이익적으로도 한 40% 이상에 대한 성장도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중국에 대한 ODM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적외선 자외선 차단제 일명 썬블럭이라고 불리는 이 제품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코스맥스의 지금 현재 가격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증권가에서는 20만 원에서 23만 원의 목표 가격이 제시되어 있지만 저는 1차적으로 18만 원 목표 가격 유지하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도 그렇다면 비슷한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클래시스는 이제 레저 에스테틱 관련된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국내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좋지만 브라질과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미국 향에 대한 이제 레이저 기기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제 국내에 방한하는 방문객 외국인 방문객들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를 보여주면서 올해는 이전에 있었던 M&A에 대한 그 물량도 다 소화를 했고 이제 6만 원 돌파, 오늘 59,900원을 찍었습니다. 6만 원 돌파 이후가 본격적인 시작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63,000원 상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공시가 좀 나온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좀 시간 외 반응까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